사실은 저희가 엔비디아 얘기도 좀 이따 할 거고 일단 우리가 정청래 우리 법사위원장 얘기부터 좀 할게요. 네. 제가 두 분 같이 모시게 되면서 자, 이 얘기를 진짜 좀 잘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배경을.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두 분의 페이스북 한번 보세요. 두 분의 페이스북 보면 요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자, 일단 정청래 법사위원장 얘기합니다. 김근식 위원장이 의구심을 쏘아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이 동조를 하시고 오늘 팩트체크는 하문경 위원장님이 하시면 요게 트라이앵글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일단은 김근식 위원장님 페북글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네. 자, 보면 내용 제가 조금 짧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님 1988년 9월에 정확히 무슨 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갔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 의원님 뻥 같아요. 그때는 계엄 상황이 아니었어요. 민주화 이후였거든요. 라는 글을 줬어요. 그러면서 자, 불법 연행 고문 불가능했고요. 안기부가 일개 대학생을 체포 고문할 이유 없었고요. 오직 정 의원님의 자서전에서만 혼자 주장하고 있는 이 불확실한, 확인이 불가능한 뜬소문에 불과해 보이는데 1988년 9월은 비상계엄 시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요런 글을 김근식 그 당협위원장이 올렸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이 저거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왜 저게 문제가 되냐면요. 네. 윤석열 탄핵 대통령 네. 탄핵 재판 마지막 최후 진술 대통령도 68시간에 68분 했고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40 몇 분을 했죠. 네네. 그 애국가까지 불렀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때 나온 얘기예요, 저게. 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김근식 당협위원장이 일단 요 글을 썼다. 예, 그리고 왜 배경. 저걸 그 얘기 중간에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자기는 88년 9월 달에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비장하게 당했구나. 끌려가서 4시간 동안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이랬다. 남산 근처에 을지로인가요? 을지로 근처의 호텔에. 네, 을지로 호프라는 게 문제죠. 네, 호텔. 호텔에서 끌려가가지고 네. 안기부가 끌고 가서 네. 그런 고문을 당한 것이 기억이 날 정도의 그 계엄의 밤 시간에 그랬다. 그런 위기감을 다른 고문 그냥 끌려갈 수 있다. 네. 이런 위기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본인의 마치 88년도 9월 달에 경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절절하게 느꼈죠, 사람들이. 그렇죠, 뭔가, 예. 근데 김근식 위원장이 글을 쓴 거예요, 페이스북에. 그렇죠. 좀 이상하다. 88년 9월 달에 뭔 일이냐, 그게. 정 의원님 뻥 같아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네. 뻥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얘기를 이제 보니까 진짜 잘 찾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잘 찾았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받고 김근식 위원장의 글을 받고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이 페이스북을 자자작 올렸는데 일단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네. 먼저 우선은 네. 그 함 선배님 말씀에 하나만 더 해보면 네. 이게 그날 헌재에서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사위에서도 얘기했어요. 전 그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마포 당협위원장 그리고 뉴스엔진 대표 이렇게 불러요. 함경, 김혜승 뒤에 님자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거기서 그 현장에서. 예, 법사위에서 마포 당협위원장 고문 당해봤어요? 뉴스엔진 대표 고문 전 이런 모습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똑같이 물고문 당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배경 설명 조금만 해보면 김근식 그 교수의 페이스북을 보기 전에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제가 2004년에 이 정청래 씨를 한번 만났어요. 2004년. 술자리에서. 네네. 그때 당시 소위 말하는 언제입니까? 열린우리당 그 선거 때. 이 다른 회계사 한 분, 저 둘, 그리고 여성,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노사모가 있었죠. 노사모, 그 다음에 정청래. 또 다른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4명이 있어서 막 얘기를 했고, 다른 이제 같이 간 회계사 한 분, 선배분 한 분이 약간 술이 취하고, 이분 이제 서울대 출신이신데, 막 무슨 얘기 하다가 정청래 의원하고, 그때 당시는 의원 아닙니다. 틱틱틱틱
서로 좀 됐어요. 뭐 사실관계 따지면서 뭔가 티격태격했다. 네, 두 분 다 이제 NL 주사파이신데 네.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뭐 평양의 지하철이 뭐고 박정희는 김일성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이런 말들 막 하고 그런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감정을 상하는 일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배분이 이제 성이 윤 씨니까 윤이라고 할게요. 윤 선배가 저한테 몇 번 이제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야, 정청래가 뭐 출마한다고 하면서 이력을 내놨어. 뭐 무슨 뭐 조통위원장이라고. 근데 이게 확인해봤더니 아니라는데? 조통위원장? 조국통일위원장. 가만 보시면 제가 그것도 찾았는데 네. 그때 당시도 그걸 찾았어요. 뭐냐면 정청래 씨가 자기가 조국통일위원장이라고 하면서 이력을 내놓은 게 네. 건국대 조국통일위원장. 그 다음에 네. 당시 동부청년이라고 해요. 서청년사가는 동부, 서울의 동부. 동부청년 조국통일위원장. 네. 또 하나는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 네. 이렇게 세 가지 이력이 지금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가능하냐는 거죠. 이제 88년에 이제 대학에 제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선배님보다는 더 할 텐데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확인해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 네. 그거 하나랑 또 하나 이제 구류 이력을 이분이 내세요. 구류. 구류 이력. 근데 잘 아시겠지만 네. 구류 이력은 좀 우리 유튜브에 힘을 빌어서 네. 좀 속어를 쓰면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 못하는 거거든요. 응? 어떤 포인트인가요? 어떤 그러니까 포인트? 뭐랄까요? 네. 야, 나 민주화 운동했어 하면서 저기 같은 거죠. 나 오늘 저기 횡단보도 건너다가 경찰에 의해서 잡혔는데 그런 이력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해했어요. 구류 이력은 네. 못 내놔요. 누구든지 구류 당하고 지금도 보면 있거든요. 제가 그거 다 찾았어요. 네, 찾아서 네. 제가 좀 올려드리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네. 뭐 오마이뉴스에서 뭐 이제 네. 청래형 내가 이걸 찾았어 이러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네. 원래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김근식 교수님 글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다. 네. 네. 그리고 내가 느끼던 건데 그리고 빙고! 저는 이제 쓸까 말까 이제 쓰진 않았었지만 이런데 네. 뭡니까 저기였죠. 사실은 그래서 김근식 교수님한테는 이제 전화를 할 정도 사이는 돼서 전화했어. 형. 나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윤이란 분, 네. 이분을 이제 김근식 교수님도 알거든요. 그래서 형, 윤 선배도 그거 진짜 이상하게 생각했다. 근데 세 명이 지금 의견이 다 일치한 거죠. 여러 가지가. 뭔가 좀 이상해. 이력이 인플레트.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20년 전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구류 경력을 내세웠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짜실한 경력을 내세우던 사람이 갑자기 20년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는 안기부에서 물고문을 당했다.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런 경력이 있었으면 그때 내세웠어야지. 그렇죠. 이제 와서 네. 구류를 얘기하다가. 네. 그러다가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았는데 문제의 1988년 9월 네. 이거 아마 제가 처음 발굴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저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988년 9월에 주체사상 서적 네. 복사본 돌리다가 걸린 거죠. 그리고 저기 국가보안법 구속. 네, 네. 보시면 주체사상 속에 책 돌린 대학생 국가보안법 구속. 건국대학교 저건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 네. 저기도 그렇습니다. 서청년 조통특위 동부지구 이때 이제 동부청년이 될 텐데 네. 위원장 정청래 맞습니다. 건국대 산업공학과 4학년이면 이제 오자죠. 정청래인데 네. 저기 이제 나오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네. 그러네요. 결국 88년 9월에 있었다는 것은 네. 주체사상 책 복사본 들고 다닌다다 걸린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제가 뭐 이야기 안 한 건데요. 함 선배님 88년에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88년 학교를 다녔으니까 저 복사본 들고 다니다가 걸린 게 네. 어떻게 보면 저 때가 이제 23살 대학교 4학년인데 1, 2학년들 보기에도 쪽팔린 거죠. 왜 쪽팔리냐? 네. 이때 당시에는요. 88년에는 정말 말 그대로 민주주의 시대가 열린 거고 적어도 형식적 민주주의 시대가 열려서 대학 내 짭새들이 경찰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복사는 그때 당시 어디에서 하냐면 그때 저도 뭐 불온 서적도 많이 보고 소위 말하는 문건도 많이 보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 복사하면 돼요. 네.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학교 내에서 복사 가게에서 다 지불해 주고 다 친하고 그분들은 학생들이 주고 특히 학생회가 주 고객이니까 보안 이런 거 철저히 해주고 그런데 학교 내에서 복사하면 되는데 그 복사본 6번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경찰한테 잡힌 거잖아요. 제가 이거 그것도 4학년이. 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네. 저게 지금 구속됐다고 나왔지만 제가 이걸 기사로 확인은 못했지만 저걸 누가 공소 취하를 하냐면 검찰에서 공소 취하를 해요. 공소 취하를 했다. 이게 제 말씀이 98% 정도의 신뢰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기사는 못 찾았어요. 네. 아마 이런 건 거 아닐까요? 경찰은 일종의 관성으로 딱 잡았어. 네. 봤더니 주체사상 복사본이 있네. 너 이적 표현물 소지 해가지고 잡아서 구속까지 시켰어. 근데 검찰이 봤더니 쪽팔린 거죠. 이거 쩔이네 이런 거예요. 야,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띨띨이 잡아가지고 뭐하냐. 그리고 아니 이적 표현물 소지가 제 기억에 88년엔 이적 표현물 소지만으로 실형 살고 이런 게 없었어요. 실제 저분이 이 혐의로 실형을 살지 못했어요. 구속됐으면 대개는 집행유예가 되든 뭐가 되든 그 혐의가 남아야 되는데 저걸로는 전과가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과는 모순인데 이것도 제 주장이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검찰이 구속 취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어쨌든 불온서적 갖고 있네 잡아갔어. 근데 검찰이 이거 뭐 이런 걸 잡아왔어 내보내 이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간 빙의해서 보면 네.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자랑하자니 특히 2004년에서는 저걸 도저히 쪽팔려서 여러 가지로 쪽팔려서 말 못하다가 이 바닥은 이 여의도 정치권은 20년 있어 보니까 네. 뭐 아무 말을 해도 사실 먹히잖아요. 특히 민주당에선 그렇죠. 막 먹히거든요. 네. 아무 말 대잔치. 일단 진로는 보자. 네. 가만히 있어봤더니 야 이거 구류 이력은 좀 쪽팔리고 다들 뭐 구속 뭐 몇 년 이런데 야, 구류 이력은 쪽팔리고 인쇄 한번 안기부를 좀 이야기해봐야 되겠다. 안기부 을지로 호텔 이런 이제 상상력을 조합한 건데 다들 지적하지만 제가 이거 여러 명한테 한번 던져봤거든요. 네. 이른바 선수들한테 네. 민주노총 출신 뭐 전과 3범 4범 이런 소위 양심수로 다 88년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88년에. 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받고 이제 우리 대부님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대부님 너무 조사를 잘하셔가지고 대부님께서 이거 한 큐에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98%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게 구속은 영장은 청구돼서 집행은 좀 됐는데 기소가 안 된 것 같아요. 전과 기록이 없어요. 공소 취하됐습니다. 전과 기록이 없고 그다음에 88년도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세상이냐면. 제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네.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혁명이라는 게 뭘까? 세상이 바뀐다. 그럼 세상이 바뀐다는 게 뭘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요. 길거리에서 유의물을 나눠주는 걸로 느꼈어요. 그렇죠. 네. 그 포인트네요. 네. 내가 88년도 2월 달에 교도소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88년도 2월 달에 교도소에 나와서 3.1절 행사를 한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앞에서 종묘 탁골공원이요? 탁골공원 대문 앞에서 유의물을 막 나눠주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세상에 나왔더니 유의물을 나눠주고 있더라. 네, 그리고 아니 이런 유의물을 어떻게 길에서 나눠줘요? 와, 그렇겠네요. 오랜만에 나왔더니 이런 걸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네, 그거 몰래 뿌리고 도망다닌다든지 그래야지 이걸 어떻게 길에서 그냥 지나간 사람 막 나눠주더라고. 유의물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자유를 느끼던 때였습니다. 그때 물고문은 그다음에 진짜 말이 안 되네요. 88년도에 이제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게 처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고 하는 남북 협상 학생들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막 퍼질 때고 그래서 각 학교마다 조국통일위원회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 모든 걸 주도한 건 사실 지하 조직으로 있던 주사파 조직들이 앞장서서 그런 걸 만들고 열심히 이제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통일운동을 시작을 하는 때였고 거기서 이 직함들이 나오는 거죠. 건국대 통일위원장, 동부총련 조통위원장, 전대협 조통위원장인데 전대협 조통위원장 정도 되면은 그때 아마 판문점 간다고 결사대로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체 사상과 관련된 책자들을 복사해서 서로 돌려보고 이랬고 저만 하더라도 뭐 징역에 나오니까 바로 누가 와가지고 그 주체 사상에 대하여는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교육 대상이라고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줄 정도로 그냥 퍼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기부가 주목해서 수사를 할 정도면 사실은 간첩 조직이어야 돼요. 그렇죠. 간첩 조직이어야만 하죠. 시대에는 안기부에서 손을 댈 정도면 간첩 정도 돼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무슨 지하 혁명 조직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그 뒤에 물론 뭐 학생들 내 뭐 반제 동맹이라든지 뭐 이런 조직 사건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런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서 다뤄요. 경찰에서도 대공분실이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그러니까 남영동 대공분실 문제가 됐던 그 고문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였던 남영동 대공분실, 홍제동 대공분실, 옥인동, 장안평 이 대공분실이 4개가 있어요. 치안본부라고 했죠. 치안본부 산하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산하가 있어요. 그 4개가 있는데 전 4개를 다 다녀봤거든요. 엄숙해졌는데. 근데 뭐 조사도 받고 이제 뭐 가서 저 윽박질리기도 당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85년 이전에는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고 87년도까지 박종철 고문치사 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 뒤로 고문치사로 사람이 죽어가지고 정권이 지금 뒤집어졌는데 어떤 경찰이 나서가지고 고문을 합니까? 감히 그렇죠. 물론 뭐 한 대씩 때리는 거나 그런 거 할 수 있고 겁을 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대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고문을 감히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 뭐 겁을 준다든지 조사를 계속 해서 그 압박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저기 저처럼 혼자 다 뒤집어 쓰겠다 하는 놈들 이렇게 살살 띄워가지고 스스로 자백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지. 물고문이나 뭐 이거 두들겨 패가지고 할 정도라고 한다면 저 정도의 급이 되려고 했으면 사실은 안급이 손대서 저 정도 했으면은 뭐 지하 혁명 조직 아니면 간첩 조직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사실 저 정도 하려면 그 북한에 몇 번 왔다 갔다 할 정도죠. 뭐 강화도 통해서. 아니 실제로 그때 당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소위 말하는 주사파 조직에서 안기부에서 조사 대상이었던 분은 다 북한을 왔다 갔다 넘나들던 분들이시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진짜 이게 뻥인 것 같은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헌재에서 저렇게 하고 법사위에서 저렇게 한다? 이게 지금 가능한가? 그리고 그냥 넘길 일인가 싶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그러니까 오늘 뒤에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의 엔비디아 사태에서도 보듯이 이분들은 아무 말이나 해도 되잖아요.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아무 말이 먹히고 그리고 누군가 당내에서 견제해 줄 사람도 없고 저거 정청래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80년대를 겪었다는 운동권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스스로 자임하는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게요. 왜 입을 닫고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청래조차도 그 말 많은 정청래조차도 김근식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일체 입을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페이스북에서 또 물어보셨더라고요. 왜 대답 안 해요? 정청래 형 왜 대답 안 해요? 제가 페이스북 보면서 혼자 배를 잡고 웃었어요. 배를 잡고 웃었고 오늘 오시면 진짜 요 얘기로 좀 해야겠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요 얘기를 좀 준비했었습니다. 나중에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또 정청래 이야기 좀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언제든 나오셔도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두 분이 또 우리 정청래 위원장하고의 또 인연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마포을에 또 얽혀있는 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알죠? 언제나 좋습니다. 근데 진짜 마포을 어떻게 해요? 좀 우리 함 위원장님 지금 당 위원장님 좀 계시지만 마포을 빨리 좀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런 사람한테 맡겨서 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는 함 선배님한테 좀 실망했던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용산에서 계속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빨리 비대위원 그만두고 마포도 그만둬라. 마포울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용산에서. 마포울 같은 그런 곳에 가지 말고 험지를 가야지 어떻게 마포울을 가냐. 그 말은
용산에서 마포울이 아주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좋은 곳을 김경률 네가 어떻게 가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그 그래요? 좋은 곳을 가셨어. 그래요? 사실 서울에서 제일 험지잖아요. 그렇죠. 마포울은 사실 험지 중에 험지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마포울 같은 곳을 갈 생각을 하냐. 험지를 가야지 김경률은. 이야, 거기보다 더 험지면 뭐 어디를 가라니? 전라도를 가셔야 됐었나? 그렇죠. 뭐 전라도라든가. 그것도 참. 근데 저기 뭐 꼭 험지라고 해가지고 전혀 안 되는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저 지방선거 때 2022년 네. 지방선거 때는 보면은 전 동에 다 이겼거든 서울 시내. 예. 진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물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40대 50대의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20대 30대의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정당, 매력이 있는 정당, 네네. 찍고 싶은 정당으로 탈바꿈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서울에서는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실. 네. 근데 이제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가장 급속무는 당이 젊어져야 돼요. 당이 젊어진다는 건 등장하는 사람도 젊어져야 되고, 네. 저도 나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더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도 젊어야 되고. 네? 생각이 젊는 게 중요하죠. 예, 이렇게 바뀌어야만 젊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요.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꼰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옛날 사고방식은 뭐냐면요. 옛날에는 반공을 위해서 반공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자유를 유보시키는 거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이제 냉전 자유주의 또는 반공 보수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도 그거에 반항해가지고 젊은 시대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표방하는 그 노선은 옛날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는 이 국민의힘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지금이라도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젊은 사람들이 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활기찬 정당으로 바꾸는데 우리가 매진해야지. 옛날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아까 저도 나이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누구보다 젊으신 분이세요. 생각도 젊으시고 외모도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동안.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칭찬 공격에 되게 약하신 분이라서 제가 오시면 늘 칭찬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좀 받아들이세요, 위원장님. 네. 아직 정치인이 덜 되셨네요. 그러니까 너무 칭찬만 하면은 허허허 이러시고 다른 말을 못 하세요. 칭찬 공격 오늘도. 아니에요? 이제 그만할까요? 네.